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 NH 멤버스. 같이 쓰담. 자기야,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쌀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양세 도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건데요. 건의문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최근 열린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농업 현안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한 뒤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쌀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한 지원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 일명 고향세 제도 도입 등입니다. 조합장들은 우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쌀 자동시장 격리제는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계산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정부가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중에 풀릴 쌀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풍년이 돼도 쌀값이 급락하지 않게 됩니다. 조합장들은 변동직불금 제도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자동시장 격리제와 같은 쌀값 하락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제 개편안을 손질을 했었을 때 농업인들이 가격에 대한 소득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합장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9월 27일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만료되는데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전체 대상 농가 중 12% 수준에 불과해서입니다. 만약 만료 기한까지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농가는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 축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 쪽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은 일선 지자체에서 제도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의문에는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고향세 도입 주장도 들어 있습니다. 고향세는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으로 손꼽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 보완을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조합장들은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총 13건의 고향세 관련 법안들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건의한 사안들이 국가정책에 온전히 반영돼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장들이 왜 이런 건의문을 제출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슬기 기자.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한 목소리로 건의사항을 내는 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닌데요.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재 농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만한 3가지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절실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장들은 최근 논의가 한창인 직불제 개편에 따른 대안 마련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급한 도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합장들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요? 자동시장 격리제는 변동직불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수확기 쌀값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던 변동직불제가 없어지면 쌀값 폭락 상황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어지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조합장들은 변동직불제를 대신해 농가소득의 안전망 기능을 할 자동시장 격리제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쌀 자동시장 격리제는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계산한 다음에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시장에 쌀을 얼마나 풀지 미리 결정하는 방식이라 혹여나 풍년이 와도 쌀값이 급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외에도 조합장들이 건의하고 있는 다른 사항들이 있나요? 네, 직불금 예산을 확대하는 것과 생산 조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건의되고 있습니다. 조합장들은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보하려면 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쌀 생산 조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건의했습니다. 쌀 적정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생산 조정제가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네, 이번 건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바 고양세의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양세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이미 여러 차례 발의가 돼 있는데 조합장들이 이번에도 또 재차 이렇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가 뭔가요? 네, 고양세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되긴 했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한 건 단 한 건도 없어서입니다. 이대로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고양세 도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0년 총선 체제로 전환하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을 자극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조합장들이 국회에 고양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건의문에는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을 확대해달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정부와 여당이 700억 원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이 외에 다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조합장들은 자금 지원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재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 사육 제한거리 완화와 입지 제한 구역이 지정된 축사들을 위한 구제 방안 등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이 법안들이 바뀌지 않는 한 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보수한다 하더라도 적법화를 완료할 수 없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건의문에 제기된 사안들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와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해당 지역 농축협을 발전시킬 4년의 구상에 여념이 없는데요. 농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이들 조합장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농민들이 조합장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김인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오는 2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농축협 조합장 당선인. 농민들은 조합장 당선인들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경기 남양주시 진접농협 경제사업소에 농자재를 구입하러 온 농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역시 농산물 수취 가격이 올라 농가 소득이 높아졌으면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조합마다 유통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농자재 값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여파로 생산비가 오르면서 농가들의 경영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비료나 농약, 필름 등 각종 농자재를 농협이 저렴하게 공급해주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비료 같은 것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 현재.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많이 좀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농축협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 사업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장목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요즘 돈 되는 장목은 뭐가 있는지, 농약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농사 잘 짓는 부자 농부들의 영농 비결은 어떤 건지 농협이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문 농약 관련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농약 전문 기사 같은 거 병해충 관리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조합장한테 그런 것도 좀 원하고 싶고. 아울러 신규 조합원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는 바람, 그리고 조합장이 젊은 세대의 의견도 들어줬으면 한다는 청년농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규 조합원들이 조금 배울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대화나 토론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농업인 그리고 다양한 세대의 농업인들의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그런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지역과 상생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농협을 만들어달라, 공공기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조합을 투명하게 경영해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지역에 뿌리를 둔 농축협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 당선인들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겨울 채소가 산지 폐기와 시장 격리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평년 수준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때문인데 문제는 이러한 공급 과잉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된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겨울 채소 대신 타작물을 심는 밭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대규모 산지 폐기와 시장 격리에도 배추, 무 등 겨울 채소 가격이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겨울 채소의 계속된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겨울 채소 생산 조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에서 제기돼 주목됩니다. 겨울 채소 대신 타작물을 심는 밭농가에 쌀 생산 조정제와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주자는 겁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쌀을 재배하던 논에 쌀이 아닌 두류나 조사료, 채소류 등을 심거나 휴경할 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사업 참여 농가에는 1헥타르당 3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자체 사업으로 겨울 채소 생산 조정 직불제를 실시 중인데 지원 금액이 크지 않아 겨울 채소 생산 조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겨울 채소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은 1헥타르당 100만 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이에 제주도는 겨울 채소 생산 조정 지원 금액을 쌀 생산 조정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요구 중입니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쌀 생산 조정제에 겨울 채소를 포함시켜서 월통 채소 생산 조정제 직불 사업비 한 50%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하면 제주도의 월동 채소 생산 조정 직불제 사업이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농민들도 올겨울 대규모 산지 폐기를 하면서 휴경 등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심는 배추 물량만 줄이더라도 올해 같은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되기까지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아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 채소류 품목이 다양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계약 재배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정책 대상 면적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채소류 생산이나 유통의 비중이 높은 산지 유통인들을 이제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채소류 생산량의 더 큰 변수는 재배 면적보다는 오히려 기후일 수 있다며 채소 가격 안정제를 활성화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전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요즘 임금 피크제나 희망퇴직 등으로 50대에 일찌감치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 자녀를 둔 농촌 어르신들의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이런 조기 은퇴자들의 소득 절벽을 막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0대로 조정하는 등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2019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0대 조기 은퇴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절벽 기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장기주택 저당 대출을 말하는데 현재 만 60세가 넘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가입 나이 기준을 5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나이 기준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은퇴 나이를 고려해 50대 중반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을 고려해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즉 시가 13억 원 수준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무한정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연금 한도가 9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연금을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으로 받을 경우 시가 9억 원짜리 집에 대해서 월 최대 338만 원을 받는데 시가 1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더라도 똑같이 338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연금은 공적 보증이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최대 월 지급액을 주택가격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하여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신탁형 주택연금을 새로이 만들어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동의 문제와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상속이 까다로웠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할 때는 전월세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주택연금 도입을 통해 주택의 전월세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연금 가입자는 추가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고 세입자는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기 은퇴자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관련법 개정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3월 들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봄 기운을 느낄 새가 없었는데요. 미세먼지가 물러난 사이 전국 곳곳에서는 반가운 봄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포근한 날씨 탓에 꽃 개화 시기가 열흘 정도 앞당겨지면서 각 지역의 봄꽃 축제도 속속 문을 열고 있는데요. 봄꽃 향기로 가득했던 남도의 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거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주말. 산수유로 유명한 전남 구례의 지리산 자락은 일찌감치 봄꽃 마중을 나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산수유 축제 왔습니다. 이제 밤에 출발했어. 이렇게 너무너무 꽃이 벌써 활짝 피어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여기 놀러 왔어요. 산수유 보러. 너무 좋죠. 사람도 많고 꽃도 많고 하여튼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다 좋아요.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 노랗게 물든 풍경. 겨우내 메말랐던 가지마다 꽃이 활짝 피어나 산수유꽃 개화율은 이미 80%를 넘어섰습니다. 산수유는 매화 다음으로 찾아오는 봄꽃으로 작은 구슬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소담스러운 것이 매력입니다. 관광객들 모두 산수유꽃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져든 모습입니다. 산수유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실질적으로 눈에 보니까는 너무 예뻐요. 처음 봤거든요, 산수유는. 집 근처에서 공원에서만 보다가 여기 와서 많이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꽃침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하트도 만들고요. 그러고 사진 찍었어요.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구례 산수유꽃 축제는 20살 청춘 산수유를 노래하다란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수유 꽃길 따라 봄 마중 걷기 행사를 비롯해 산수유 디지털 아트 체험, 사랑의 열쇠 걸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전남 광양시에서도 매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원래 3월 초순부터 피기 시작하는 매화는 보통 중순이 지나야 절정을 이루는데 올해는 기온이 높아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빨리 피었습니다. 덕분에 매화 축제도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겁니다. 매화뿐만 아니라 평균 3월 중순부터 피어나는 진달래와 개나리, 그리고 3월 말에 피는 벚꽃도 약 일주일 정도 일찍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와 사천 선진리성 벚꽃축제가 일주일 앞당겨지는 등 전국의 봄꽃축제가 예년보다 일찍 개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봄꽃 축제를 통해 새 봄의 기운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실을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매실명인 홍쌍리 대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양 매화마을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평생을 매실 농사만 짓던 그가 77의 나이에 시인이 됐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시를 쓰며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는 아름다운 농사꾼 홍쌍리 대표를 김아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봄을 맞이하는 매화꽃. 매년 3월이 되면 전남 광양시에선 봄을 여는 매화축제가 한창입니다. 50여 년 전 밤나무 가득했던 섬진강변에 매화나무를 손수 심어 매화천국으로 만든 사람. 바로 매실 명인 1호 홍쌍리 대표입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와 여기를 꽃을 심으면 사람이 안 오겠나. 꽃을 심고 보면 5년이면 꽃이 피겠지. 10년이면 소득이 있겠지.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 다 오겠지. 1943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23살 꽃다운 나이에 전남 광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험난한 시집살이에 가출 보따리를 수없이 쌌다가 풀기를 반복하던 그때 그의 발목을 붙잡은 건 바로 땅에 떨어진 매실이었습니다. 밤에다가 매실 하나 주워 먹은 게 풀물, 흙물이 엉망진데 이걸 매실을 꾹꾹 찍어 주물주물 따지 뿌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가? 기름기 있는 그릇을 매실로 한 번씩 지나가니까 없는. 와 나는 사람 몸속을 씻어주는 청소부 아줌마 하면 되겠네.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했어. 24살에. 그 옛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매실을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로 개발한 홍쌍리 대표는 대통령상, 석탑 산업훈장 등을 받고 국가지정 식품 명인 1호에 선정됐습니다. 홍쌍리 대표가 손수지머 정성스레 가꾼 매실나무 밭은 한 해 200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매화마을이 되었습니다. 농원 입장료로 5천 원만 받아도 수십억을 벌 수 있지만 그는 사시사철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그냥 오시는데 가실 때는요 마음의 찌꺼기를 저 섬진강에 다 버리시고 꽃같이 활짝 웃고 아름다운 꽃향을 가슴 가득히 보듬고 가셔서 온 가족이 행복해야 이 나라를 잘 보필할 거 아닙니까? 그지? 농사꾼으로 사는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홍쌍리 대표. 그가 매실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한 가지 열정을 쏟아붓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글쓰기인데요. 그는 낮에는 머슴같이 일하고 밤에는 투박해진 손으로 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글쓰기는 고된 시집살이와 힘든 농사일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는데요. 지난 주말 매실을 연구한 시간만큼이나 오랜 세월 그의 삶을 노래한 시 98편이 담긴 홍쌍리 대표의 첫 시집이 발간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집을 냈어요. 시집을 냈는데 행복한 니는 누하고 살고 싶냐. 너무 재밌죠? 젊으면 니는 뭐하고 노노? 희망한 니는 누하고 놀고 싶냐? 행복한 니는 누하고 살고 싶냐? 인생의 파도를 넘어볼 줄 아는 젊음이 되자. 흙탕물과 난간을 잘 헤엄쳐 나오고 보니만 꽃길도 있고 뭐 좋은 길도 있더라. 그거를 꼭 젊은이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꽃은 춤추고 나는 노래하고 새들피리 부는 이 천국에 우리 모두 천사로 살아봤으면 이게 그만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가면 이렇게 재밌어요. 7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흙과 대화하고 자연을 벗삼으며 자식처럼 매실을 키우고 있는 아름다운 농사꾼 홍쌍리 대표. 그는 매실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시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체인 일항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농약 성분은 프로사이미돈으로 포도와 오이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관할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2월 25일인 제품입니다. 더불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번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료, 급여 등 한우 사육에 필요한 노동력을
헬퍼 전담 요원이 대신 맡아서 해주는 것으로 전북 전주와 경남 통영 등 5개 시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억 2,700만 원이며 지역 축협이 10에서 25%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실제 이용 금액은 일일 8시간 기준 2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농가당 연간 이용 한도 일수는 10에서 15일이며 농가 사고나 기륭사 등 시급성에 따라 일정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1, 2년생 인삼을 재배할 때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색지 차광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농기원 풍기인삼연구소가 차광제 종류에 따른 잎과 줄기의 생존율과 뿌리 무게의 변화를 관찰 분석한 결과 은박지나 흑청 사중직에 비해 청색지에서 폭염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년생 인삼의 생존율뿐 아니라 폭염기 이후 뿌리의 무게 역시 청색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풍기인삼연구소는 특히 폭염 빈발 지역에서 청색지와 연풍 품종의 동시 선택은 더욱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횡성군이 희망택시를 12개 마을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택시는 버스 기본 요금인 1,400원으로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간 제약이 없는 콜택시 방식이라 특히 노인층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에 횡성군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횡성읍 합곡 1, 2와 우천면 용둔리 등 모두 8개 지역에서 희망택시를 운영해왔지만 이달부터는 둔내면 조항 1, 1위와 우용 1, 1위 등 4개 지역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강원 횡성군에서 희망택시가 운영되는 곳은 12개 마을로 늘어나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